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깜짝 놀랄 일이시고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좌우 가리지 마시고 반드시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여야가 국민들을 속이고 저희들끼리 헤쳐먹기 위한 내각제로 가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싸움이 뭡니까? 유승민이 자신은 민주주의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마치 탄압하는 그런 권력자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사기 연기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국회법이에요. 예를 들면 국회에 입법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쭉 붙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 규정들이 쫙 달라붙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돼요. 견제 어떤 그런 거를.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칙이 있으면 부칙이 붙는 것처럼 이 시행령이 붙어서 행정부에서 국회를 어쨌든 견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국회가 큰 차원에서 입법을 한다더라도 이 시행령 때문에 행정부가 나름 재량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170석 거대 야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유승민법이에요. 유승민법. 유승민 배신자 시킨 그 국회법 170석 민주당이 발의한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2015년 당시에 이 야당인 민주당이 공무원연금법을 유승민이하고 야밤에 야합질을 해갖고 딜을 쳐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민주당의 내각제 세력과 유승민, 김무성, 이 보수의 대표적인 내각제 세력이죠. 이것들이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게 해버리고 기존에 국회에서 시행령을 만들게 해가지고 행정부 권력을 국회가 가지고 오는, 한마디로 내각제의 첫 단추가 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그런 법을 끼워 넣었던 게 바로 그 유승민법이에요. 예전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각제 초석이 되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시켜서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워딩이거든요. 당시. 이렇게 되자 유승민은 2015년 6월 26일 국회법 개정안을 당청 갈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간 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었고요. 아시죠? 코너에 몰린 유승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도 저희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다. 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잘 될 게니까 이때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지가 몸부림을 쳤던 거야.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면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새누리당의 탄핵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지 않았습니까? 결국 헌법을 직접 파괴하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쩐지 내가 진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제가 엽착이라고 자빠졌어요 진짜. 제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것들은요, 민주당과 야합질을 끊임없이 지금 현재도 하면서 어디 술 처먹고 그 야합질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각제로 국민의 눈치 따윈 보지 않고요, 지들끼리 뜯어쳐먹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하고 있다. 결국 2015년도에 유승민과 민주당의 이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짓거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저지를 했고, 당시에는 결국 유승민의 사과를 받아내고 쫓아냈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을 시켜버리고 2022년 현재 또 다른 국민들의 이 눈과 귀를 틀어막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저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고 우파고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저것들의 아가리에서 이원집정부나 내각제라는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좌우를 떠나서 정상적인 국민들이라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누가 원합니까? 제 주위에 다 좌파 선후배들인데 친구들이고, 만나면 죄다 내각제는 그건 아니지, 설마 되겠어 그래. 좌파도 내각제를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가리에서 온갖 감언인설을 이제 난무를 하면서 이것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또다시 지금 내각제 개헌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 유승민이 만든 법안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국회는 입법은 가능하지만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빼들어 와갖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거야, 민주당 놈들이 지금. 즉 내각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 망쳐먹는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00% 통과되죠. 이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권선동, 장제원과 다 한패인 건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2015년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집권하고 계십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유승민이 저딴 짓거리 한 거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가지고 막아냈었는데, 이 법은 원래 김무성, 유승민 등등이 주도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저지됐던 것이고요. 이에 앙심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켜가지고 김무성, 유승민, 권선동, 장제원 같은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막습니까? 지금 이 법을 누가 발의했습니까?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겁니다. 장제원이나 권선동이 얘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이유가 뭐예요? 내각제 개헌에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탄핵파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수건의 이 법이기 때문에, 내각제 초석의 법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발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먹죠. 이러니까 민주당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개거품 흘리면서 길바닥에 들어놓는 짓거리를 절대 안 하고 윤석열 정부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정권을 뺏기고 하는 짓거리인가?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개거품 흘리고 들어놓는 건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냈느냐? 민주당의 조응천이라는 작자가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있다가 뒤통수 날린 한마디로 탄핵의 주역 아닙니까? 조응천이라는 놈이? 한마디로 이 조응천은 민주당의 인물이 아니라 완벽한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문재인을 포함 말할 것도 없고 그놈은 거의 모든 인간들이 내각제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산의 저거 박형준이 싹 다 내각제예요.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주기차게 이거 경계해야 된다 그랬잖아. 4.15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투쟁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각제 가기 위함이다. 몇 년 전부터 내가 떠들어댔습니까? 그럼 이 조응천 이자하고 누가 또 연결이 돼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설쳐대는 장제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장제원이가 민들레라는 대파를 친윤 모임을 만들려다가 권선동의 한마디에 깨갱하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나불나불 대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불참을 하는 시대의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이가. 장제원이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아까 어떤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선량하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 이자가 정말 싫대요. 장제원이가. 원래 싫은데 장제원이가 국회에서 투쟁하는 걸 보고 사람 달리게 봤다. 참 좋은 분이다. 안 깠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싸운 척 하다가 뒤통수 갈기는 자가 한둘입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의 기본 스킬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척 하는 건 기본 스킬이고, 대표적으로 장제원 이놈은요, 시실 쪼개면서 그냥 이자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일 뿐만이 아니라 김무성의 하수인,
김무성은 이명박의 하수인인 건 모릅니까? 특히 이 장제원이는요, 아실 분은 알 거야. 사람 보는 분들은 이거 잘할 거야.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갖고 세습 정치하면서 아마 손바닥에 저놈은 지문이 없을 거예요. 장제원은. 자, 그러면 이 민들레는 장제원이가 개파를 만들려고 한 거지 이거. 그러다가 권선동이한테 싸대기 한 대 맞고 지금 꼬랑지 내리고 있는데, 민들레는 원래 운동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장제원이가 운동권입니까? 아무튼 이게 그 친윤 개파를 만들려는 시도인 것 같은데, 만약 윤석열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알고 있다면 또 권선동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친이계, 친박계처럼 윤석열은 솔직히 개파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장제원이가 또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옥중에서 MB가 김무성에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이 김무성, 김무성이 장제원이. 그래서 장제원이가 윤석열을 꼬셔가지고 자기 개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말이 친윤이지 지 개파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친이 개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시도를 하다가 권선동이에게 한다 얻어 쳐맞고 깨갱한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장제원이 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는 참여라고 하지만 또 참여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한 대 얻어맞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장제원이 지가 만든 조직이다. 개파다. 만약에 이게 윤석열과 정상적인 출하이가 돼서 만든 조직이라고 한다면 원내대표 따위의 권선동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권선동이 10일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앞장서서 맡겠다. 윤석열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말은 윤석열과 깊은 관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권선동을 아예 배제시키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탄핵 때 여러분들 한번 회상해 보세요. 권선동이 어떤 자입니까?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자, 내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을 틀어주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야합질을 하고, 그때 우상호랑 국민의당의 박지원이 걔한테 딱 토스를 하면서 야당과 야합질을 하면서 검사들까지 컨트롤했던 자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탄핵 정국 당시라든지, 그리고 여의도 권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사들을 사냥개로 이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또 이용당한 검사들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검사들이 앞잡이 노릇도 해주고 있고, 뭐 비례대표라 이런 걸로 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자, 그런 권선동이 장제원이 저런 개파를 만들려는데 두 눈 꿈뻑꿈뻑 대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치명적으로 국가에 존립이 달린 문제예요.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